자,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은의 거침없는 도발. 그 이유가요, 바로 김정은의 성격, 특히 폭주하는 성격에서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주하는 성격을 파악하면서 김정은의 지능지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김정은의 IQ,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 결과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북한의 지도자, 전 세계의 골칫덩이, 김정은의 IQ,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IQ를 수치로 추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남성욱 교수가 네. 어제 자유한국당과의 간담회에서 이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되니까 과연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한 팀은 김정은의 인척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보냈습니다. 네. 인척이, 그러니까 어머니 고용이가 제일 교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사카에서 한 팀이 과연 김정은이 누군지 행적을 추적했고, 또 한 팀은 김정은이 유학을 했던 스위스 베른에서 또 김정은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김정은이 문답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을 수집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얼마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과연 김정은의 IQ는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나소베드랍니다. 네. 결론은. 나소베드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따라서 중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한다라는 게 어제 남성욱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라든지 시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아서 네. 과연 국정원이 진짜 IQ를 수치로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지만 상당한 다각적으로 자, 파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 계셨던 김종봉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뭐. IQ 중상 정도다. 글쎄요. 김정은의 IQ 몇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한 110? 글쎄요. 그렇게 120? 그 110에서 120 사이 정도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양반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되게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예술적이나 네. 일단 섬세한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EQ가 발달이 돼 있군요. 김정은이도 마식령 스키장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를 몇 번씩 바꾼 것도 자기가 직접 바꿨습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문수 물놀이장이라고 네. 자기가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그 마레라고 해서 스위스의 유명한 그 물놀이장이 있대요. 네. 그거를 보고 또 청양에다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설계도를 14번을 고쳤다는데 자기가 직접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섬세하고 이런 면이 발달되어 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죠. 네. 학교 가기도 싫어했고. 네. 그러니까 공부머리는 좀 나쁜데 이런 뭐 좀 무슨 저 예술적인 측면 이런 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IQ, 뭐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뭐 전혀 그 문제를 꺼낼 수도 없고. 아, 그렇겠군요. 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무조건 이제 최고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EQ니 IQ가 얼마나 이런 말을 한 자체가 그 10대 원칙에 오고 나서 최고 존엄을 명예를 훼손하는 걸로 돼 있더니 살아남을 수 없다 보니까 네. 아야 그 얘기를 못 하죠. 네. 자, 이 김정은의 지능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위스의 전문가들이 갔을 때 이 정보를 취합하면서 김정은의 한 일화를 들었는데 아, 성격 보통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때 놀랄만한 하나의 저희가 사실이 있었는데요. 15살경으로 추정되는데 평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한 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를 저희가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여자 친구가 김정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좀 끊으라고. 이 김정은이 담배를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폈더라고요. 전화로 상소리를 해대는데 저희가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1년에 걸친 그 면담 보고서 끝에 내린 결론이 앞으로 임금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한 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당연히 애인의 건강을 걱정해서 담배 끊으라는데 상소리, 그러니까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격이 보통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좀 기질도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환경적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질도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15살까지 살면서 누가 하나한테 싫은 소리 들어봤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그랬겠어요. 뭐 주변에 측근들이겠어요. 누가 하나한테 싫은 소리 들은 적 없고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았는데 15살에
주변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네. 저게 이제 아까 이제 남성욱 교수가 하셨던 마지막 얘기, 임금이 되면 정말 힘들어지겠구나인가요? 네. 그 얘기 딱 맞네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도 김정은의 어떤 독주를 제어하거나 견제하거나 얘기해줄 주변에 아무런 어떤 그 측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김정은이한테 좋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북핵의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각 주변국들은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느라고 정보력을 총동원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분석이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요, 김정은을 당시에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김정일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과대 망상증이 있고 아주 폭력지향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러시아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충동적이고 결정도 빨리 하는 편이며 김정일에 비해서 아버지에 비해서 예측이 어려운 성격이다. 안찬일 소장님, 자, 네. 각 나라들의 분석, 지금의 하고 있는 김정은의 행태와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정은은 이제 정규적인 교육을 사실 받지 못했고 1996년에 이제 12살 때 그 스위스 베론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서 외국 네. 교육만 받고 돌아왔는데 일설에는 이제 2002년 3년 그 18세 그때 무슨 저 동부전선의 1군단에서 병사 생활을 잠깐 시켰다. 1년 동안 이런 설이 있지만 아직 100%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조금 조직에 대해서 명령 위계 질서 교육을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네. 또 어렸을 때도 우리 속담에 얼로 키운 자식 후레 자식이라고 네. 감히 누가 김정은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들거나 네.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저렇게 폭군처럼 나타나는 어떤 테러나 네. 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분히 그의 성장 과정에서 이미 다 내재됐고 함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은요, 친형인 김정철과 모두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어머니죠, 고용이가 찾아가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같이 학교에 다녔던 우리나라 방송인이 한 명이 있죠. 그분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철의 생모는 많이 봤었어요. 고영희 씨랑 그 이모는 학교에 많이 나중을 왔었거든요. 흰 블라우스를 상당히 많이 입었고 제가 실제로 베를린 시내가 크지 않아가지고 쇼핑을 다니면서도 많이 마주쳤었는데 마주칠 때마다 흰 블라우스를 스타일별로 많이 사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유럽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많이 샀던 걸 많이 봤고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라든지 바지를 자주 입었고 검은색 안경, 선글라스를 많이 꼈어요.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는 얼굴이었지만 중년 여성 치고는 상당히 고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쇼핑을 얼마큼 많이 했냐면은 네. IL60이라고 김정일 전용기를 타고 나가서 네. 쇼핑을 한 2달 정도 합니다. 쇼핑을 2달 동안 한다.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프랑스에 가서 치료도 좀 받아야 되기 아하. 때문에 파리나 런던까지 가서 비행기가 가서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김정일이가 바로 전화를 해요. 네. 병원 살 때는 뭐 좀 사와라. 향수는 뭐 좀 사와라. 무슨 샴푸를 썼더니까 뭔 샴푸가 좋더라. 이런 전화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가득 채워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의 지능지수, IQ가 얼마나 될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그리고 김정봉 실장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